장벽을 향해 걸어가. 저는 사단법인 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신아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의 인권, 그러니까 노동인권, 그리고 기본인권, 그다음에 여성인권, 이런 다양한 인권들이 증진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이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상담, 권리찾기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페미니즘 강좌를 열어서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원래 법에 청소년 노동인권이,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비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노동 조건을 봤을 때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뭐 비청소년에 비해 뭐 선택권, 그 다음에 그 존중받을 권리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청소년이라고 차별하거나 뭐 나이가 어리니까 혹은 아니면 뭐 단시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보지 않으니까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대하고 주변에 우리 돌아보면은 식당 혹은 아니면 뭐 마트 아니면 뭐 뷔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동자가 청소년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가서도 사실은 청소년 노동자면 그냥 반말하고 식당에서도 뭐 마트에서도 뷔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쓰거나 그리고 사업주들도 욕설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비청소년이면 그렇게 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담하면서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예를 들면 8,720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720원은 기본 다 떼고 줘요, 우수리를. 8,000원만 줘요. 그리고 720원은 왜 안 줘요, 그러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장은 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4대 보험은 거의 안 들어주죠. 공제 개념 이런 것도 아니고 세금을 떼거나 3.3%를 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뒤에 붙은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왜 안 주냐고 얘기했더니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사업주에게, 사장에게. 그래서 직접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절차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받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보니 그거 다 줘야 된다고 하더라,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용기 있게 말했죠. 그래서 아직은 못 받았어요. 다음 달에 못 준 거 같이 줄게 했는데 아직 다음 달이 안 됐어요. 다음 달을 기다려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대부분 안 받아, 그냥. 작년에 590원이었는데 뒤에가 590원도 안 줘. 근데 그게 모으면 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시급으로 따졌을 때 그냥 안 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은 못할 망정 오히려 깎아서 안 주죠. 번거롭다고 계산하기. 예를 들면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 노동자는 그렇게 가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나는 당장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많지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기가 더 똑같아 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되게 많은 소문이 있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기가 더 똑같아. 근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충남도 천안아산권과 저기 논산, 청양 뭐 이런 데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논산에 작년에 7,000원 주는 데가 여전히 아직도 6,000원 이렇게 주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이 많죠. 노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비청소년들이 잘못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노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든 노동 현장이 더 많을 거다. 근데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보다 학교 안 청소년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라는 게 자기 용돈을 벌려고 그런 거잖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업주들이. 야, 너 용돈 벌면서 여기서 일하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주휴상을 달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용돈을 벌어서 쓰겠다는데 아니 그게 뭐 막 되게 고마워해야 될, 고용해 주는 게 되게 고마워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청소년에게 그렇게 표현하나? 그렇게 말하나?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좀 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야, 너 고마운 줄 알아. 라든가 예를 들면 재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상담했던 청소년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는데 체불 임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월급날이 없고 알바비를 준 날이 없고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그럼 줄게. 이런 식이야. 그럼 2만 원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무슨 용돈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노동자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그런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렇게 첫 마디가 너 어려워서 내가 써줬더니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하신 강사분이 자는 청소년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가 왜 자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근데 문득 저도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교육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자면 막 깨우고 싶고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런 사진을 남겼는데 포스트잇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업 교육 교재로 포스트잇에 뭐라고 썼냐면 저 어제 밤새 알바했어요. 자요.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써. 그러니까 밤새 아르바이트 하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오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졸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깨웠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아, 진짜 일하는 청소년 많다. 편의점 가도 있고, 진짜. 식당 어디도 가도 있고요. 마트 어디 가도 있고요. 예를 들면 주차 요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런 건물에 잠깐 일용직처럼 하는 것도 있고요. 배달 노동자 청소년들 진짜 많거든요.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웨딩홀 거의 다 청소년이에요. 근데 웨딩홀은 또 특히나 신기하게 고용을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일을 시작해. 한 청소년이 그러면 친구를 통해서 계속 타고 그래서 카톡방이 만들어져. SNS 소통방이. 거기로 초대해. 그 다음에 오늘 일할 사람 몇 명 선착순 하면 거기 수십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뭐 10명은 모집한다. 그럼 10명이 먼저 손들면 10명이 먼저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카톡방은 폭파시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배달 노동자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다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들 많이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학교에 저희가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하겠다고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도 공부 안 하고 배달하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만나면서 아, 청소년 진짜 일 많이 하는구나 얘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일하는 청소년 우리 학교에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 호칭은 다 없어요. 그래서 다 물어봐요. 아르바이트 할 때 뭐가 가장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열받고 막 그러냐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칭을 안 써. 기본. 야, 너 이름이 없어요. 같은 일을 해도 저 형한테는 안 그런데 나한테는 함부로 대해. 욕설도 나한테만 하고 막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왜 나만 돈 안 줘? 이런 것도 있고 밥은 내가 제일 늦게 먹으라고 해.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순서대로 밥 먹어. 야, 나이 많은 순서대로 먹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얘기 들으면 사실 상담하는 저도 활동가인 입장에서도 열받아요. 네, 열받는데 그나마 와서 상담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는 청소년들은 다행이에요. 물어라도 보잖아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못 받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받은 거 맞죠?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아직까지도. 근데 보세요. 주변에 다녀보세요. 겁내 많지. 저희도 교육할 때 산업재해 관련된 거, 산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이걸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꼭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특히 이야기를 꼭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해 사례가 많은데 말을 못해요. 예를 들면 임금체불은 제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여성 청소년은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무사랑 상담을 해서 임금체불을 받아냈어요. 체불임금을. 근데 그때 당시에 성희롱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땡땡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 땡땡 편의점에서 그 점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소통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르바이트이라는 쉽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죠. 아르바이트와 학생을 포함해서 알바생.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아닌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외모평가 순위 매겨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사진 좀 찍어서 내가 올릴게. 근데 이 청소년이 너무 당황해서 싫은데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싫다는 표시는 했잖아요. 근데 올려서 외모평가도 몇 등 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점장과. 근데 흔하게 터치도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야, 너 어깨 많이 뭉쳤다. 막 이렇게. 식당에서 그 사장님하고 친한 분이 식당에 오셨어. 막 서빙을 해주고 서비스를 하는데 너 일 잘한다. 엉덩이 톡. 그리고 뭐 용돈 줘요. 팁. 이런 거. 근데 그게 뭐 용돈 팁 준다고 해서 막 유쾌하지 않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결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어쨌든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소는 아니니까 전문기관에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꼭 강조하는 건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라. 꼭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꼭 강조하죠. 근데 이거는 물론 여성 청소년에게도 많이 일어나지만 남성 청소년에게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꾸밈 노동도 이전에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많이 강요했잖아요. 화장하고 예전에 뭐 이제 땡땡 영화관에서 일하려면 빨간색 로즈를 쓰는데 립스틱을 쓰는데 어디 회사에 몇 호짜리를 써야 해라고 하거나 머리망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구두 높이도 정해주고 이런 꾸밈 노동을 강요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엔 남성들에게도 있죠. 야, 비비크림 정도는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피부 너무 더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차별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있죠. 근데 저도 좀 반성하지만 성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비청소년들이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어른이랍시고 하는 행동들 그 노동에서도 되게 많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있지만 노동하면서 그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너 모르니까 내가 도움을 줄게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사실은 좀 그 선을 넘어서 뭔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야,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 근데 사실은 자식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TV 보면 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정치인과 유명한 사람들이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와 내가 아버지와 딸로 만난 게 아닌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특히 여성 청소년 노동자를 뭔가 이렇게 뭐 딸처럼 대하고 귀여워해줘야 될 대상으로 보고 뭐 예뻐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정말 동등한 평등한 노동자로
보고 있었을까? 대했을까? 이런 생각이 상담하면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줄 거 주고, 네, 존중해주자. 네. 하대하지 말자. 아,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어리다고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다양한 이유로 현장에 들어간 이유를 그럼 분석하고 찾아낸다. 이것도 유의미하지만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간 그 청소년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냐. 이건 사실 없는 거죠. 고민도 안 하고. 문화가 바뀐 게 어쨌든 이전에도 왕따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왕따, 은따 막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문화 소유욕이라고 사실 표현하기에는 이제는 그게 다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특정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 청소년, 탈 청소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누굴 비행이고 누굴 탈이라고 하냐. 옛날에는 화장하고 막 바지 줄여 입고 막 메이크업 뭐 입고 이러면은 탈선 비행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탈선 비행이라고 볼 수 있나? 예, 네, 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비청소년인 성인들은, 어른들은 야, 너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임금, 야, 네가 그만큼 일하냐? 네가 어른들만큼 일해? 임금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는 비청소년 사업주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임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엄마 나 임금 못 받았어, 아빠 나 임금 못 받았어 이야기해도 에휴 다 그래, 그냥 힘들게 저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몇만 원 못 받은 거 뭐. 근데 그 몇만 원이 이 청소년에게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거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계를 위한 거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별거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상담을 해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주고 같이 뭔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거.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안타깝지만 전 처음에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상담 이런 거 진행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우선 제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우선 약간 가볍게 여기면서 장난으로 이렇게 툭툭. 근데 그런 게 주로 누구냐? 남성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난으로 툭툭 하는 건 또 누구냐? 남성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청소년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깨우신 거죠. 이제 이제 우리 이거 꼭 필요해, 너희 들어야 해라고 해서 깨웠는데 그 청소년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여성분이셨거든요. 쌍욕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쌍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또 장난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희롱. 예를 들면 막 남성의 성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과 이런 것들에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남성 선생님들한테 그 같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냐고. 근데 여성 활동가들은 다 있어. 저와 비슷한 경험이. 근데 남성 활동가들은 없어.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 특정 모든 남자 청소년이 다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여성을 대하는 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남자인 동성인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과 여성인 선생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다르구나. 실제 그러니까 이게 담아져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겨도 되고 안 당겨도 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그냥 놀이이고 재미이고 크게 처벌받은 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번방이었을 때 우리가 N번방을 키운 건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놀이이고 재민데 아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놀지 마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했지 그것이 정말 범죄여서 너네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동안 하지 않은 게 반복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되게 당황해서 당황한 기색을 표현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더 세게 들어와요. 내가 당한 게 또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막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그 활동가들한테 들은 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저한테 지금 성희롱 발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러시면 저 신고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불쾌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아직도 재밌고 놀이야. 문화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내가 별 탈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우선 끊임없는 교육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남자 상사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문자도 받고 막 동영상도 막 받고 밤마다 전화하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충남 지역에 우리 여러 군데 대공장에 있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그 안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라. 어떤 문화였냐면 야 너만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국가위원회에다 신고도 하고 진정도 넣고 막 싸워서 결국은 산재 판정도 받고 그 사람도 처벌받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얘기하게 하거든요. 왜 얘기하냐면 이것이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여성이 아니라 꼭 남성이어도 그런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어. 이건 문제야, 범죄야 라는 걸 인식시키고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례들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실제 상담한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청소년이 이렇게 대응했어. 목소리를 냈더니 사업주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사업주는 이렇게 대응했고 근데 반대로 자기 목소리를 막 내니까 오히려 사업주가 당황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한 사람도 있고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합의해달라고 한 사업주도 있고 다양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교육과 실제 있었던 일이 정말 좋게 개선된 걸 계속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곳이 사회예요. 청소년들에게 작은 사회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회잖아요. 그 사회 문화에서부터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경험하고 습득한 것들을 가지고 큰 사회로 나와요. 졸업을 하면 비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 큰 사회의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와 그러니까 나쁜 문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와서도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행동을 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행태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그 작은 사회 안에서 배워야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하지만 실습적으로도 배워야 하고 몸으로도 체득해야 돼요. 이게 다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작은 사회에서 그게 가장 크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뭐 가정이나 뭐 다른 데서 안 하면 말정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학교.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죠. 학교 안에서 전체 틀은 바꾸지 않고 알맹이만 바꾸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바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넣는 거야. 하나를 더 추가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산이 여기가 사실 이제 장미마을이라고 불리던 곳이었고 근데 여기가 여성 친화 도시가 아산이 되면서 여기 양서평등 거리인데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그래서 작년에 뭘 했냐면 여기가 근데 학교가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많지. 예. 근데 여기 길을 다닐 수밖에 없어. 학교 등하교를 하려면. 그래서 참 이게 뭐 남고 여고 뭐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페미니즘 청소년 페미니즘 이런 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고 해서 그걸 했거든요. 이 동네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하고 N번방 착취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저희가 실제 참여형 프로그램 넣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여기 동네에 홍보지도 만들고 또 가가호 이렇게 해서 아직 영업하시고 계시는데도 막 드림캐쳐 만들어서 드리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이제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학교마다. 근데 남고에 갔는데 남고의 여자 선생님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학생들 페미니즘 선생님들에 대한 뭐 피해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왜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틀이라는 그 어떤 구조 어쨌든 이 작은 사회의 구조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장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학교라는 사회가. 그러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그 공간이 거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아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기성세대라고 표현하는 그 비청소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한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예,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야, 너 공부도 못하고 하면서 일하잖아.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속상하냐면 청소년하고 상담할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장 속상하냐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 가장 속상해요. 근데 그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막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하니까 속은 시원하네. 근데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예, 그 노동인권 침해 당한 일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야기했고 전 들어줬어요. 근데 말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게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갇혀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나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역할을 하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보호하거나 증진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활동가야라고 국한하니까 막 뭔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옆에 같이 함께 하는 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그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걸 좀 깨닫게 해줬고,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좀 창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간의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어떤 피해가 생겨도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선입견을 갖고 보거나 이러지 않을까? 여전히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을 한다고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좀 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하대하는 것도 없을 거고, 차별하는 것도 없을 거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저도 비청소년이니까 약간 그런 무게감을 같이 느끼죠.